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제가 아침하고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아까 오후 방송을 어제 올렸었는데 어제 올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후에 올린 거예요. 오늘은 아침과 저녁 방송으로 가름하고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좀 쉬니까 몸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기침을 좀 해서 그런지 목이 상당히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따뜻한 차 마시고 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죠. 이 아저씨 입 때문에 진짜 골 때립니다. 계속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10일하고 14일 뉴욕 증시는 9월달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와요. 또 CPI 그리고 3분기에 기업 실적을 앞두고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다우 지수가 2% 가량 올라가지고 S&P하고 나스닥이 한 1.5%, 한 0.7% 정도 올랐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4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그 주 후반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러다가 주초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 또 7월이에요. 7일, 9일 날 7일 보니까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또 3대 지수가 또 떡락을 했죠. 한 2에서 3% 정도. 고용 보고서도 전부 잘 나온 거야 또. 9월에는 그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26만 3천 명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26만 3천 명. 그 8월에 31만 5천 명 증가 부분하고 시장 예상치가 한 27만 5천 명을 증가를 약간 밑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시장 예상치는 27만인데 비농업은 26만이다. 그런데 월 20만 명 이상의 그런 고용 창출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그 실업률이 반세기 이래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 7월이죠. 7월에 3.5%로 다시 떨어진 연준이 그 11월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나설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11월 달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 11월 달은 내가 볼 때 자이언트 스텝 간다. 어쩔 수 없어. 금리 인상할 거야. 이 아저씨는 내가 볼 때는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연준이 11월에도 이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하면은 네 차례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80년대 초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이번 주에는 그 연준의 양대 책무 중에 하나인 물가 안정 목표를 가늠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납니다. CPI 아주 무서워요. 나 진짜 이 CPI.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9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올라서 전달에 8.3보다는 둔화됐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올라서 전달에 6.3%에서 또다시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주거비나 임금 등이 상승하면은 유가 하락에도 고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이제 강화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9월 임금 상승률은 현재 보니까 5%야. 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야. 높고 여기에 또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이제 오름세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유가가 또 지금 보니까 또 전쟁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또 유가를 또 올릴 것 같아요. 감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주가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국채 금리가 연준의 그런 긴축 기대를 반영을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오름세를 보인다는 점도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고, 이번에 주초이 10일이죠. 10일 시점 11일은 콜럼버스의 날이네 보니까. 이건 채권 시장 휴무랍니다. 채권 시장 휴무다. 다행히 변수가 하나 줄어드네요. 고용 지표 이후에 연준 그 당국자들의 그 발언도 계속될 전망인데, 그 연준 부의장하고 10일 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연 총재죠. 11일,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11일, 그리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12일이 연설에 나선다네요. 연설. 또 매파적인 연설 하겠지.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9월의 FOMC 의사록이도 공개가 돼요.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거야. 또 이번 주에 보니까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또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그 내년 전 세계의 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IMF 보고서가 웃겨도, 근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은 그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서 투자 심리를 낙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에 기업 실적 나옵니다. 주요 은행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는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3분기 그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2.4%인데 2020년 3분기 마이너스 5.7% 이후 가장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12개월 그 주가 수익 비율이죠. P 이게 15.8배야. 15.8배로 5년 평균이 18.5배와 10년 평균이 17.1배를 모두 밑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그 실적 경고가 이어질 경우에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죠. AMD가 그 3분기 실적 경고를 내놓았는데 관련 업종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어요. 아주 떡나겠죠, 주가. 이번 실적에서 인건비하고 그 공급망 이슈에 이어서 환율이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S&P 500 지수 상장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한 20개인데, 이 중 절반인 10개 기업이 환율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환율이 문제다.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연초 이후에 그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S&P 500 지수 상장 기업의 그 해외 매출 비중이 40%야. 미국 내 매출 비중은 6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달러 강세라서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그렇고. 하여튼 다음 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주가도 좀 요동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삼성은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선방해 줘요. 오히려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빠지더라고. 근데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잘 선방했다. 선반영을 했어. 선반영 벌써 6개월에서 한 12개월 선반영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좀 빠질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약하지라도 좀 빠질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차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